터미타임은 너무나 중요한 아기의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의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결코 적지 않은데요. 터미타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기는 어떤 자세로도 누워있거나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누워있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터미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경험이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진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기마다 태어난 과정도 다르고 출산 후의 양육 환경도 다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터미 타임이 왜 중요하고 아기가 터미 타임을 할 때 어떤 점을 관찰해야 하는지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기는 어떤 식으로라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움직임이에요. 아기가 많이 움직일수록 뇌가 발달하고 미래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기와 함께 항상 터미타임을 하세요. 터미타임을 통해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환영도 해주시고 부드러운 터치로 아기의 움직임을 도와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엄마는 아기의 몸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아기들한테 터미타임을 시켜보면 100명의 아기 중에서 움직임이 좋은 아기는 불과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 과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출산 후 아기의 움직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터미타임은 다들 아시죠? 인터넷에도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기의 신체 발달 이정표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터미타임은 일찍 또 많이 할수록 좋지만 영유아 돌연 사망 증후군의 위험성이 엎드려서 자는 아기에게 더 높다고 해서 30년 전 미국 소아과 학회의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항상 엎어서 키우라고 추천했습니다. 지금은 잘 때는 누워서 깨어 있을 땐 최대한 자주 터미타임을 시켜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터미타임, 말 그대로 아기를 엎어두는 거예요. 당연히 아기의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겠죠? 기저귀를 갈고 난 후에 낮잠을 잘 자고 난 후 이런 때가 좋겠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기의 컨디션이 좋다면 수시로 해주시고 아기가 잘 받아들이면 점점 더 길게 연장해 가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1시간 정도는 느끈하게 터미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엎어두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이 가세요? 이런 비유는 그냥 재미로 여러분을 제가 절벽 끝 나무에 매달아 두게 되면 우리 몸과 뇌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머리를 잘 조절하는 아기이건 잘 못하는 아기이건 관계없이 반중력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메커니즘이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목, 팔, 골반, 다리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는 아기, 머리를 옆으로 두는 아기,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는 아기, 아래 위로 흔들리는 아기 등 정말 다양한데요. 결국 인간이 직립을 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미 타임으로 시작해서 머리와 시선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팔, 다리, 골반, 머리가 서로 협응하면서 배밀이를 하고 뒤집고 앉고 결국은 혼자 일어서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할 때 아기를 잘 관찰해 보면 이 아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두뇌가 하는 일이니까요. 훗날 이 아이가 축구를 하건 발레를 하건 공부를 하건 터미타임 한 가지를 하는 것만 잘 관찰해도 그 역량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육아가 인생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기들의 뒤집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엄마들이 말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아기 오늘 뒤집었어요. 엄마들은 항상 결과만 봅니다. 성적표만 본다고요. 최종 합격 여부만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육아를 하게 되면 내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요. 어차피 교육은 제도권으로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육아는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만드셔야 합니다. 뒤집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집는 시기, 과정,
신체 균형, 뒤집는 모양 모두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아기가 오른쪽으로만 늘 뒤집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아기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왜 한쪽으로만 뒤집을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한쪽으로만 뒤집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뒤집을 때 그쪽을 늘 쳐다보고 몸을 돌릴 텐데요.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 자동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제한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나머지 신체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데요. 그런 역량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출발선이 바로 터미 타임입니다. 그래서 터미 타임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체중 이동과 반중력 운동의 능력입니다. 참, 그 전에 여러분도 누워서 뒤집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머리, 시선, 팔, 허리, 골반, 다리까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심히 느껴보세요. 매일매일 아기랑 함께 온 가족이 뒤집기 놀이를 해도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신체 밸런스부터 체중 이동을 잘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절로 이 모든 걸 하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처음에는 학습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터미 타임은 바로 아기가 체중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터미 타임 자세 자체가 기어가기 전 단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누워있을 때에는 팔, 다리 쪽으로 체중이 분산되지만 터미 타임을 하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굴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면서 방향을 조절하고 스스로 체중 이동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신체 다이내믹이 몸에서 진행되는 거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물어볼게요. 아기를 쿠션 위에 눕혀두고 모비를 돌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기의 몸이 많이 움직일까요? 뇌발달이 일어날까요?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경우가 수천, 수만 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터미타임에서 부모는 뭘 관찰하면 좋을까요? 답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관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아기가 엎드린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체중 이동의 증거 및 그 정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기마다 다르겠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내 아기를 관찰해 보면 얼마나 움직임이 부족한지 또는 충분한지 어디를 쓰고 어디를 잘 못 쓰는지 관찰할 포인트가 아주 많아질 거고 어떻게 도와주지? 진짜 육아를 고민하게 되시겠죠. 아기를 엎어두면요. 터미가 안 되는 아기라도 최소한 이렇게 엎드리겠죠. 고개를 옆으로 둘 거예요. 터미를 좀 한 아기라면 처음에는 고개를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힘들면 또 내려두겠죠. 이때 엄마도 같은 터미로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 터미를 잘 못하는 아기라서 좀 도와주고 싶다면 이 부분 골반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럼 아기가 터미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사실 생후 첫날부터도 터미 타임은 자꾸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중 이동이 가능하고 배밀이가 가능해지고 잘 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고개를 스스로 들 수 있을 때 시선이 달라지고 보다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특정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서 추진해 가게 되죠. 결국 일어서게 되고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호기심이 증가하고요. 더 관심 있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혼자서도 직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터미 타임의 핵심 기술은 체중 이동을 하는 신체 능력이고 직립의 시작점이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인생 그 자체와도 같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뇌와 신체의 협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 곧 뇌 발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량이 쌓이고 쌓여서 뇌의 무의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저절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사람들은 이런 걸 유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양육 환경을 통해 이런 고급의 두뇌를 아기한테 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목표는 의식이 하는 일이지만 그 목표가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의식이 알아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수행 능력이 차이가 난다고요. 사람의 능력은 바로 이 무의식의 퀄리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무의식의 뇌가 바로 자궁 속에서부터 어린 시기의 양육 환경에서 결정되는 능력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 터미를 잘하고 머리 회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태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아기를 잡고 비행기처럼 터미 모양을 공중에서 했을 때 자신의 목을 가누지도 못하고 등이 훅 하고 구부러진다면 꼭 주치의나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생아 육아를 하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아기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의 영양이 지금의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부모는 내 아기가 보내는 각종 사인들, 특히 몸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고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터미타임은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의 영상으로는 절대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터미타임의 중요성이 전달되고 여러분의 평소 육아관에 좀 새로운 점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기의 터미타임을 포함해서 호흡, 빨기 반사, 헤드 로테이션, 골반 운동, 아기의 몸을 터치하는 방법, 신체 놀이, 뇌발달 놀이 등을 포함한 온라인 부트캠프의 개설도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의 육아가 그저 힘들기만 한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억울하죠. 그렇게만 되면 정말 억울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토대로 우리가 육아에 대한 접근 방법과 개념을 바꿀 수 있다면 비록 힘들어도 큰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계속 올라오는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십시오.